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600달러 플러스 1.7%, 이더리움 1,700달러 플러스 2.5%, 리플,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메인 알트코인들 플러스 반등 좋습니다. 하루 전 중국 인플레이션율 잘 나와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강하게 10%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하드포크 머지 9월 15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상승이 좋고요.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8,500달러 무너지지 않으면 알트코인 팔 필요 없다고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상승 좋기는 하지만 9월이 계절적으로 보면 리스크가 가장 큰 달입니다. 작년 9월에도 유럽 테이퍼링 발표로 폭락 이후 반등 왔다가 추가로 하락을 했었죠. 비트코인 18,500달러 정도는 지켜줄 듯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나 금리는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확실한 투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드머니 많이 투입을 하시는 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큰 반등보다는 횡보 가능성이 크고,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후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 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더리움 유통 발행량 줄이는 머지 하드포크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작년 10월 탭노트 업데이트 이후 69,000달러 신고점 찍었지만 현재 가격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더리움 역시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다시 25,000달러까지 상승하면 이더리움도 2,000달러 직전 고점까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더리움 하드포크 호재 소멸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반등이 올 수 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보유코인 홀딩은 하시지만 추가 매수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는 거 보고 그 다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강한 반등 오고 큰 하락 없이 상승하면서 99일선 부근까지 재반등을 했고요. 여기 빨간색 선이 99일선이고 25일선하고 99일선 만나는 골든 크로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21,000달러에서 횡보만 해줘도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99일선 위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99일선 골드 크로스 직전이기 때문에 8월 12일처럼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어 합니다. 8월에 골든 크로스 부분까지 상승은 했지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 RSI 낮아지면서 오히려 하락이 컸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 모두 폭락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99일선 넘겨줄 만한 호재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끝나고 난 다음 9월하고 10월 당장에 큰 호재는 없다 볼 수 있고요. 10월 되면 11월 미국 기업들 3분기 어닝 기대감으로 10월 상승은 기대가 되지만 9월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25일선하고 99일선 꽈배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9월 13일, 9월 14일 여기 구간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되는데 며칠 남지 않았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전 최근 6월 10일이나 7월 13일, 8월 10일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6월에도 혹시 인플레이션율 낮게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상승은 했지만 다시 하락을 했고, 7월 13일 전에는 6월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당장에 더블 바닥 찍고 상승은 했지만 다시 3중 바닥 한 번 더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율 컨센서스보다 낮게는 낮지만 여전히 8%대 높은 인플레이션율이기 때문에 잭슨홀에서 8월장 연설하고 그 다음 하락을 했고요. 6월에 보면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율 발표 전에 여기 점점 하락하는 구간에서 더 빠져서 큰 하락 올지 알았지만 다소가 숏포지션 잡으면서 숏포지션 청산 나오고 반등이 크게 나온 거고요. 숏포지션 청산 다 시키고 비트코인 3만 달러 구간까지 상승시킨 다음 여기 반등 온 구간에서 채굴자들 매도량이 매우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6월과는 다른 점이 비트코인 18,500달러 바닥을 4번이나 찍고 상승이 왔다는 점이고요. 비트코인 하락은 했지만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 18,5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9월 13일 미국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율 예상치가 나왔고요. 8.1% 컨센서스로 8월 8.5%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8.1%는 3월 8.5%보다 더 낮은 수치고 2월 7.9% 부분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고요. 2개월 연속 하락으로 연준에서는 금리 추가로 인상 안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호재다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낮아지고 실업률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연준도 쉽게 금리 올리기는 부담이 있죠. 지난주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시장 예상치가 4%였는데 2%까지 매우 하락을 크게 했고, 무엇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미국 중국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낮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7%대 발표가 된다면
나오면 미국 주식이나 코인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하고요. 하지만 8월에도 8.5% 시장 컨센서스 8.7%보다 낮게 인플레이션율 발표는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연준 긴축 스탠스 유지를 하면서 파르장 잭슨홀에서 타이트한 긴축 시사를 했고요. 미국이 금리 올리고 인플레이션율 내려가도 여전히 시장 리스크가 큰 것은 한 해 1트릴리언 줄이는 양적 긴축 시작도 안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9월에 8% 나오면 10월부터는 6%에서 7%까지 하락하고 12월에는 4%에서 5% 구간 미국 인플레이션율 상승률이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특히나 미국 7월하고 8월 인플레이션율 9%, 8%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YOY 전년 대비한 수치이고요. 작년 9월에는 5.4% 인플레이션율고 10월에는 6.2%, 11월에는 6.8% 인플레이션율 상승률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나는 건데 이미 작년 10월하고 11월 인플레이션율이 높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플레이션율 수치는 낮아질 듯 하고요. 미국 주식 코인 모두 이런 오제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한다 볼 수 있습니다.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하고 동시에 발표된 다른 수치도 보면 미국 코어 인플레이션율 8월에는 5.9%였는데 이번 9월 컨센서스는 6.1%로 다소 높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어 인플레이션율은 석유, 식료품 제외한 인플레이션율이고 이번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코어 인플레이션율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듯 합니다.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코어 인플레이션율만 상승하는 것은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절대적인 인플레이션율 수치는 상승하는 거지만 공산품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율은 쉽게 하락을 안 한다는 의미일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간 인플레이션율 상승치도 컨센서스 마이너스 0.1%로 하락폭이 전월 0%에 비해서는 크지 않고요. 미국이 3월부터 계속해서 금리 올리고 2.5% 기준금리인데 당장의 큰 하락보다는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미국 주식 역시 나스닥 QQQ 297달러 여기 라인 살짝 벗어났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6월 저점까지 하락 오지 않는 것은 미국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미국 주식은 여기 330달러 구간에서 10월까지 큰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관건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빅테크 3분기 어닝이 있습니다. 3분기 기업 어닝에서 다시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무엇보다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 실적이 이전만큼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9월 14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끝나고 나면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 이상 거의 확정적이고요. 대신에 10월은 금리 올리는 FOMC였고 11월 초 FOMC 있어서 4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듯 합니다. 11월 관건은 50bp 금리 인상할 것인지 25bp만 오를 것인지 하는 것인데 9월 21일 75bp 금리 올리고 나면 미국 기준금리는 3.25%가 되고요. 연준위원들 연말까지 4%는 금리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9월 인플레이션율 8% 여전히 높다면 11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월에 코인 시장 랠리 오고 11월 시작 전에 시장 충격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 연준위원들 발언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9월 8일 파우르장 연설부터 메서 윌러 블러드 위원들 계속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긴축 강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내려오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존재하죠.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 우리 리플, 에이다, 도지 메인 코인들 추가 폭락 없이 여기 가격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리플은 487원 여기 부근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하더라도 리플은 500원 이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합니다. 당장의 큰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리플은 9월 19일 SEC하고 리플 재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는 알겠지만 코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고요. SEC 겐슬러 의장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하고 협력해서 코인은 석유 구리와 같은 원자재 상품으로 분류했다는 이야기 하루 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미국 SEC의 이런 태도 전환이 11월 미국 중간선거하고도 연관성이 높은데 코인 거래소나 개별 코인에게 후원받을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리플은 작년 4월 대세 반등에서 큰 상승 없이 최근까지 하락이 났었습니다. 9월 이후 리플 반등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 포함 전체적인 코인 시장 많이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로 탈중앙화보다는 이더리움 회사 커뮤니티에서 코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리플하고 이더리움의 운영 방식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되고 이더리움 회사에서 유통 발행량 조절하는 실용화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SEC가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리플이 벌금형 정도로 SEC하고 재판 종료될 가능성이 존재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